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1월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 제1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 남울릉 지역 총선 후보자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포항 남구 울릉군 현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 결과입니다. 잘한다가 33.8%, 그리고 잘 못한다가 43.3%. 그러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한 10%더 많다, 이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봤는데, 현 국회의원 김명욱 의원이 30.2%, 그다음에 최용규 후보가 12.9, 이상희 후보가 9.6, 최병욱 후보가 3.9, 기타 인물 6.9, 없음이 23.9, 잘 모름 12.6%. 특이사항이 보면은 이제 없음하고 잘 모름을 합하면 그건 36%이다. 1등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을 보면은 인물과 능력이 요소를 보겠다 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28%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요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 기여도, 정책 및 공약, 그리고 도덕성. 이게 거의 한 15, 16%로 거의 그 다음 2위 수준이 되겠고, 그 다음이 현재 보면 소속 정당이 1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하고 다음 소개해드릴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우리 유권자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실제 행동에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23.9%, 약 한 4분의 1이 채 안 되고, 국민의힘이 57.2%, 거의 60%, 거의 뭐 과반수로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뭐 지지 정당들은 크게 소개해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반면 후보 선택 기준에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11.5%, 거의 10%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 또는 우리 경북도민, 저를 포함한 우리 도내 우리 분들은 결국은 실제 말은 소속 정당 10% 정도밖에 안 본다, 다른 걸 더 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결국 투표할 때 결과는 6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이 정당을 지지도만 가지고 정당으로 거의 이제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유권자분들의 의식이나 행동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어떤 뭐 본인들의 결정이시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당 쪽으로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좀 더 좋은 후보를 고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결과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표본 오차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11월 7일 화요일에는 청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연장 승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청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대해서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승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천재지변은 아니고 이제 그 밖의 사유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밖의 사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청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이 연장돼야 되느냐 대해서 이제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은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허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사업자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기서 사업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환경청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 승인을 해준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사업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말한 다른 지역의 사례 저희가 확인해 보더니 1심 결과는 맞습니다. 그 대구지방환경청 말대로 사업자가 이겼습니다. 다른 지역의 환경청은 졌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항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그 환경청이 이기면 사업 승인을 다시 취소하나요? 그랬다가 다시 또 여기서 뭐 3심 대법원에 가서 다시 또 사업자가 이기면 다시 또 그러면 또 사업을 또 다시 사업을 승인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의 법적인 판례를 이렇게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판례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최종 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 1심만 가지고 1심 결과만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공공기관이 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공기관끼리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업자나 주민이 보든 다른 데 봤을 때도 적어도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은 최소한 어떤 일관성을 갖추고 있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포항시가 지자체에서 불허를 했으면 환경청에서도 같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뭐 시가 허가를 해주면 대구환경청에서 또 허가해준다든지. 근데 명백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뭐 판례를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판례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8일 수요일에는 수입산 대서양 연어 포항서 양식한다. 포항시가 최근 그 장기면 금곡리에서 연어 양식장을 착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어는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이 양식장이 제대로 잘 운영될 경우에 이제 그 국내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되고 향후에는 외국에 수출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은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정부가 패스트 트랙 추진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할 계획인 업체들을 위해서 신속히 계획대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특히 이제 영만 산단 쪽에 지금 많이 있는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 전력, 또 용수 이런 부분이 향후에 크게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0일 금요일에는 울릉공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존 울릉공항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계획을 했는데 이걸 이제 80인승 규모로 좀 더 크게 한 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초 50인승을 비행기를 알아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기종이 50인승 정도, 최소한 80인승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80인승으로 이제 바꿨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 공항 설계상 당초 아마 2시 등급 공항에서 3시 등급으로 이제 규모를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활주로 길이도 크게 넓혀야 되고, 이제 폭도 크게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한 7천여 원 정도 건설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1조 원대가 훨씬 뛰어넘는 그렇게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비도 크게 늘어나지만 이렇게 이제 금액이 한 2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또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행기를 이제 공항에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방법이 계기 자동 장치를 이용한 계기 착륙 방법식이 있고, 그다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이제 착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조종사가 직접 육안으로 보고 착륙하는 요 이제 시계 비행이라고 한답니다. 요 시계 비행으로 바꿨을 때는 크게 어떤 활주로에 크게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활주로 폭만 한 10m 정도만 더 늘려야 돼서 건설비가 크게 변동이 크게 증액 없이도 현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계 비용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내 어느 공항도 이런 시계 비행, 그러니까 조종사가 직접 육안을 보고 착륙하는 공항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울릉공항이 최초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공항도 처음이지만 또 우리 조종사분들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어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뭐 훈련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하긴 하겠지만 그런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문제는 울릉도 섬이라는 로 인해서 어떤 날씨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울릉도 조사를 해봤을 경우에 연간 한 10%가 기후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비행기 착륙에 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비행기 이착륙이 많이 하는 오전 시간대에 특히 더 이럴 경우에 더 2배 정도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날씨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행기 결항률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울릉공항은 인근에 또 이제 독도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필요시 우리 동해와 울릉도 또 그리고 독도를 관할하고 또 보호해야 될 어떤 군 공항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울릉공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